안녕하십니까. 분화영TV 나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탈북 스토리 제10강을 할 차례입니다. 베트남 사이공에 와서 캄보디아 마지막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마중 나온 부록가들하고 정말 생사를 넘나들면서 이 부록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지켜왔잖아요. 딱 나왔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하고 말이 통하는 탈북민 부록가가 그 마지막 국경에서 만났습니다.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 하냐?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. 지금까지는 아줌마들이 이 당지방에 있는 부록가들이 인계를 해서 이 길을 몰라도 따라오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이 명함장을 들고 니네들끼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명함장을 딱 봤더니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. 캄보디아 걸 막 써 있는데 코레아라는 것만은 영어로 썼는데 제가 영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를 자모로 읽어도 까레이야 이거 무슨 남조선이 맞는 그런 명함장을 줍니다. 명함장을 주더니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17일 동안인가 18일 동안인가 그걸 오면서 간단한 소지품을 가지고 왔잖아요. 여자들이니까. 근데 거기서 오자마자 뭐라냐? 여기서 이 짐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. 이제부터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. 그냥 이 몸 차림으로만 이 입은 옷 차림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더니 바지를 몽땅 자르라는 거예요. 저희들은 한국 간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괜찮은 옷을 지금 입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바지를 자르라니까 거기서 다 생바지를 왜 자르라고 그러냐? 그래요. 그래서 바지를 왜 잘라야 되는지는 우리는 설명도 못 듣고 바지를 자르라니까 너무 놀란 거죠. 그랬더니 부록가가 뭐라냐? 이제부터 이 캄보디아 땅은 이 국경지대가 저원지대인데 이 가다가 보면은 진펄도 있고 막 깜탕길도 있는데 여기를 첨벙첨벙 빠지면은 바지 무거우니까 다리를 뺄 수가 없다. 그래서 바지를 다 잘라야 된다. 그래서 거기서 바지를 한 번만 남겨두고 다 잘랐습니다. 신발을 벗어서 봉다리다 여서 여기다 매라. 신발을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명함장에 있는 데까지 가는데 저 앞이 불이 보이는 데가 캄보디아 땅이고 저 왔다 갔다 하는 게 차들이니까 저기 가서 차를 세워서 그 기사한테다가 그 명함장을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줍니다. 택시비를 줍니다. 이 택시비니까 그 기사한테 이 돈을 주면은 너희들을 이 목적지까지 날아갈 거다. 그래서 거기서 제일 내가 막 구체적으로 나는 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고 막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제일 역발해 보이니까 저한테다가 명함장하고 돈을 딱 줍니다. 아줌마 데리고 가. 이 사람들. 제가 제일 앞에 섰습니다. 그리고 내 뒤에 내 딸이 서고 그 뒤에 이제 언니들이 쭉 따라서고 가는데 우리 목적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. 저 앞에 불이 보이는 게 캄보디아 땅이니까 저 불빛 보이는 저 길까지 나가서 자동차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 걸른기 끝나니까 이제는 거기까지 가.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앞에 보이는 불빛이 그냥 대한민국 땅이다. 이 목표가 이제는 정해졌어요. 저기까지 가면 저기 한국 땅이다. 뛰어라! 가다가 벼밭이 나타나고 근데 그 벼밭이 나타나는데 이 벼밭은 너는 캄보디아는 사모작을 하는 나라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벼들이 키가 얼마나 크냐. 저희들 키보다 더 커요. 벼가 더 커요. 그래서 벼밭에 들어가서 이제 벼밭을 만나면 벼밭 속으로 막 훔치고 가야 되는 거죠. 막 논두렁길이 어딘지 논두렁길 따라가다가는 저쪽으로 가겠는지 없으니까 오직 불빛이 목적으로 직선으로 뛰어야 되니까 벼밭이 나타나면 벼밭을 막 헤치고 가는데
우리 아랫동아리 바지 한 뼘대기 다 잘랐지. 여기는 반팔이라 뭐 이미 목인데 다 뜯겨서 뭐 형편이 없는 데다가 그 벼밭에 이 벼에 쓸려가지고 다 무슨 막 그냥 쓸리는 줄도 모르는 거죠. 그냥 샥샥샥 하고 가는데 이 조용한 인적이 드문 이 초원 이 국경지대에 이 벼밭에서 자던 이 물뱀들이 또아리 치고 이게 자다가 갑자기 막 싹싹싹 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하니까 이 자던 뱀들이 있잖아요. 놀라가지고 와 하면서 막 달아나는데 그 소리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이제 계속 오래 이제 그 어두운 데 가서 있으면 이 눈이 있잖아요. 자연이 이제 다 보여요. 이 적응이 돼가지고 한참 있으면 밤에 이제 모든 게 이제 무슨 이 벼밭인지 무슨 물인지 다 보여요. 그 달빛에 뱀이 막 놀라서 뛰어가는 이 막 달아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. 저도 무서운데 저는 뱀을 엄청 무서워하거든요. 저도 무서운데 나는 지금 명함장에 택시비에 모든 운명이 지금 나한테 지금 우리 이 팀이 지금 달려 있어서 지금 가야 되는데 나부터 막 이 겁을 쓰면 이렇게 못 가니까. 근데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막 거기서 날린 거예요. 그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뱀이 막 튀어가니까 어떡합니까? 와! 하고 소리 지르고 뱀이 저기 여기 간 다음에 저쪽으로 오던 길로 달아나면 그럼 어떻게? 서가지고 또 걔를 잡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정말 거기부터는 우리끼리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 국경 요거만 넘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때문에 잡히면 안 되잖아요. 요만한 부스럭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. 진짜 벼가 막 쏴쏴 하는 것도 그 고요한 밤에 소리가 얼마나 큰지 뱀이 막 쓱 하는 달아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이러고 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막 와 하면 가면은 그 막 울음소리가 막 그냥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. 붙들어다 또 가자. 벼밭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초원지대 아무것도 뭐 살지 않는 그냥 그 초원지대 있잖아요. 초원지대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 뭐 앞에 보니까 걸림돌이 뭐 하나도 안 보여. 그냥 쫙 있는 그냥 사막 같아. 이 초원지대를 뛰어서 저 직선 저 앞에 보이는 불빛이 그냥 목젖치니까 그때 뛰는데 가다가 보면 이제 막 감탕길이 막 나와요. 근데 그 감탕이 한번 빠지면은 쑥 들어갑니다. 이게 뭐냐면 이 초원지대는 야생물소들이 그냥 이 자기네 땅이요. 이 야생물소들이 이 사는 이 초원지대인데 얘네들이 특징이 물 먹으러 와서 물을 먹고는 꼭 그 돌아서서 그 웅댕이 거기다 똥을 쏘는 버릇이 있대요. 그래서 이 야생물소들이 똥이 깔아앉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감탕이 된 거 된장처럼. 그러니까 전번 하면 앞에 물이 있으면 이 물이 뭐 얼마 깊은지도 그 깊은 물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냥 막 직선으로 통과하는데 그 또 물 웅댕이를 통과하려고 밟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 쑥 들어가는 거예요. 어른들도 가면 막 몸무게 때문에 슉 들어가 허리까지 막 이런데 뒤에 따라오던 딸이 쭉 빠지니까 얘는 키가 작으니까 꼴롤롤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애가 막 빠져 막 이러면 어떡합니까? 그 뒤에 오던 언니하고 내가 이제 그 걔 소리 지르면 걔를 이제 머리 끄댕이 꺼서 뽑아서 끌어올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뽑아 놓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물소 똥이 발라졌잖아요. 근데 애가 이 코로 이제 그 물소 냄새, 똥 냄새 맡으니까 어떡합니까? 중국말로 마마 유 빠빠올 똥내나 죽겠다고 지금 그러면 걔를 언제 여기를 씻어주고 여기 눈 닦아줄 시간이 없어요. 왜냐? 동력이 푸름푸름 밝아오는데 지금 어떻게 여기 국경을 벗어나야 되니까 여기 국경 경비대한테 우리 순찰대한테 잡히면 그냥 다 와서 그냥 우리는 비행기로 그냥 북송될 판이니까 그냥 빨리빨리밖에 없어요. 벗어나는 길. 그러니까 걔를 닦아줄 수 없어요. 눈하고 코에 묻은 것만 싹싹싹싹 막 헹궈서 막 이렇게 해주고 또 뛰어라 해가지고 뛰어가는데 이번엔 진짜 철조망이 나타납니다. 철조망이 나타나니까 이게 뭐냐? 드디어 다른 나라 땅인 거죠.
이때 벼밭을 넘고 감탄까지는 그게 아마 사이공, 예, 그 베트남 땅이에요. 철조망을 넘어야 이제부터는 캄보디아 땅인 거예요. 철조망을 다 가시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늘여놨잖아요. 늘여놨는데 야 정말 이 철조망을 얼마나 이렇게 한 뼘 간격으로 이렇게 쳐놨는데 이거를 땅땅하게 매놓으면 무슨 뭐 타구라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흔들흔들하니까 탈 수 없어요. 근데 한 뼘이야. 한 뼘인데 이게 어떻게 지나갑니까? 그러면 이 가시줄을 벌려야 되는데 가시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냐? 이 철조망을 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. 여기 목에다가 지금 우리가 신발을 이거 벗어가지고 여기 비닐봉다리에다 싸서 맸잖아요. 이 신발을 한 사람이 여기다 올려놓고 그 철조망 가시줄 위에 있는 요 줄을 올리다 받치고 한 명은 요 배에다 대고 그 철조망 아랫줄을 이렇게 하고 둘이서 이렇게 벌려주면 여기로 이제 넘어가고 넘어간 사람 또 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데 넘어가다 보면 막 다 이게 막 여자들은 이 궁뎅이부터 먼저 가야 되니까 이 넘어갈 때 머리부터 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엉덩이부터 이렇게 나갑니다.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찢어지고 터지겠어 모이고 그냥 쑤시고 나가는 거죠. 요 구멍이 요만한 대로 터지고 막 다 맨살이니까 찢어지고 터지고 막 아가 막 이러면서 나가니까 이제 우리 딸 차례인데 나가라니까 얘가 안 나가는 거예요. 어떻게? 시간이 없는데 빨리 나가는데 안 나가는데 어떻게? 훌 들어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라.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하나 둘 셋 하고 탁 던져버렸어요. 빨리 나가라. 그쪽에서 언니 받으라고. 진짜 기가 막힌 거는 툭 나가면서 이 볼도가지가 여기를 여기 축 이렇게 가시한테 툭 치었는데 이 얼굴이 찢어지니까 여기서 피가 쫙 나오잖아요. 애가 무사히 넘어갔다. 그래서 다 넘어왔다는 그 생각에 애가 여기 애도 지 아픈 줄도 몰라. 어디 찢어진 줄도 몰라.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피 나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 피가 이제 애가 나오는 거예요. 정말 속상했어요. 여자의 얼굴이 찢어졌으니까 정말 애미로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근데 언제게 어떡하니 막 이거 할 새가 없었어요. 그냥 빨리니까 내가 뛰면서 하나야 얼굴 찢어나 어떡하니 니 아프니? 그러니까 애가 오히려 뭐라네 뒤따라오면서 맘마 부터 안 아프다 괜찮다 내가 그랬거든요. 하나야 우리 좀 불 있는데 저까지 가면 자동차 타니까 이제부터는 길 걸어 안 가. 걷는 게 끝났어 했더니 애가 사기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그냥 뛰는 거예요. 펑펑 울면서 뛰었어요. 점점 불빛이 가까워오잖아요. 불빛이 가까워오는데 이런 민가 불악 같은 게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불악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요. 그 불빛만 보면 우리는 무섭잖아요. 사람들이 사는 그 거기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. 그래서 그때부터 더 조용히 하고 막 소리도 내지 말고 막 도둑놈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냄새 때문에 이 여기 있는 개, 이 집들의 불악에 있는 개들이 그 냄새를 맡았는지 갑자기 그 새벽에 개들이 짖기 시작하니까 닭도 막 울어대고 개도 짖어대고 개가 막 짖어대는데 우리가 지금 그 절조망 넘어서 이제 요 앞에까지 가려면 이 집인데 이 집 앞을 지나야 되는데 지금 개들이 막 짖더니 어떤 개가 지금 왕왕왕 하면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우리는 괜찮은데 또 우리 딸내미가 개 오니까 어떻게 와 하면서 또 왔던 길 도로 뛰어 달아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또 가서 달려가지고 소리 내지 마. 근데 개들은 그래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오는데 개라는 건 원래 뛰면 더 세게 따라와요. 그 나는 아니까 왕왕왕 우리 집 따라오는데 뛰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뛸 수가 없어요. 왜? 따라올까봐. 그래가지고 걸어라 뒤돌아보지 말고 다 걸어라. 여기서부터 걸어라. 천천히 걸어라. 그래서 느릿터지게 이게 걸어가니까 걔가 이제 따라오다가 이제 안 따라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
그 불악을 통과했는데 진짜 이제는 저 방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차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. 저 방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방뚝으로 올라가자면 강이 하나 낮은데 요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강이 크지도 않아요. 한 40m나 되겠냐? 그 폭이. 그 브로커가 그랬어요. 마지막에 이제 강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강을 넘고 방뚝에 올라가면 자동차 길이니까 차를 붙들어라 했거든요. 야, 다 왔구나. 저 깊지 않다니까 건너야 되겠다. 딱 건너려고 지금 그거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왜냐? 저는 이제 그 강을 우리 다 도강을 해봐서 알지만은 강을 넘을 때 이걸 잘 들어가야 됩니다. 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데 들어가면 무조건 깊어요. 물결이 그래도 팔락팔락 하는 데를 찾아 들어가야 거기 밑에 뭐 돌이라도 디딜 게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봤는데 물결이 어디니 이게 완한한가를 보고 있는데 그 물 위에 그 새벽 동력 하늘이 푸른푸른 밝아오는 그 물 위로 수면으로 시꺼먼 것들이 하나씩 둥둥 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.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?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할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 감사했습니다.